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삶의 진짜 무게를 느끼는 순간 그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퇴직 후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다음 월급일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다. 체력은 줄지만 인생은 길다. 예전엔 60세 정년이 곧 인생의 마지막 코너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금의 은퇴는 새로운 50년의 출발선이고 문제는 그 50년을 무엇으로 채우며 어떻게 버틸 것이냐다. 단지 돈이 좀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상 은퇴 후의 삶 앞에서 다시 놀란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있는 돈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수명은 길어졌고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며 자녀들의 독립도 늦어지고 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입이 끊기는데 지출은 계속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 지출이 단순한 생계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 주거, 인간관계, 여가, 그리고 정신적인 고립감까지 모든 것이 지출로 다가온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남은 50년 뭘 먹고 살 것인가? 누군가는 연금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자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확실한 답이 되어주지 못한다. 결국 답은 살아있는 사례들 속에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4세의 김정호 씨다. 그는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고 만 60세 정년퇴직했다.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모아놓은 예금이 제법 있었기에 그래도 나는 좀 여유롭겠다고 생각했다. 퇴직 직후에는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평소 사고 싶었던 오디오 장비도 하나 장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자녀들의 결혼자금 지원, 병원비, 각종 모임과 경조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예금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매달 나오지만 월세와 식비,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퇴직 4년 만에 가까운 마트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느새 그 일은 그의 생계와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 김 씨는 말한다.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좀 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계속 뭔가 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58세 여성 이정순 씨다. 그녀는 55세에 본인의 선택으로 조기 퇴직을 감행했다. 오랜 세월을 병원 간호사로 일했기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퇴직 후엔 작은 카페를 열어보려 했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재가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루에 한두 시간 노인을 찾아가 식사나 말벗, 간단한 간병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남을 돌봐야 하나 싶었지만 점차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수입도 작지만 꾸준히 들어왔다. 그녀는 말한다. 처음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냥 나이만 먹었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느꼈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내가 아직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느껴요. 그게 돈보다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도 주 3회 일하며 나머지 시간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뜨개질 강좌를 듣고 있다. 그녀에게 은퇴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통로였다. 세 번째 사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62세의 정영만 씨다. 그는 소위 말하는 귀촌을 선택한 사람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한 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고향 근처에 시골집을 구입해 이사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서울에선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생활이 빠듯했지만 군산에선 절반의 생활비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작은 텃밭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있다. 처음엔 아내의 불만도 컸다. 문화생활도 없고 병원도 멀고 이웃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아내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보다 더 활발히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다. 정 씨는 말한다.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돈은 줄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니까요. 여기선 아침마다 나갈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는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도 함께 줄었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은퇴 이후의 일을 다시 만들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마트에서 일했고 누군가는 요양보호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지역활동을 시작했다. 결국 은퇴 후 50년을 버티는 핵심은 돈 그 자체보다 일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 시키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자신이 만들어가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쓸모를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기 때문이다. 은퇴란 단지 고용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지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발적으로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삶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남은 50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돈으로만 버틸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필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역할이고 재산이 아니라 관계이며 소비가 아니라 기여다. 이제 더 이상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서문이다. 은퇴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에서 20년 정도만을 고려하면 되었기에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일정한 저축만으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다. 평균 수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90세, 95세까지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단지 숨만 쉬며 존재하는 것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일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이다. 전환이란 기존의 역할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소득의 확보이고 둘째는 자아의 회복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적절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로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돈벌이는 정신적인 소진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나의 시간과 경험과 관심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경력, 관계망, 건강 상태, 성격, 거주지, 가족의 상황 등 개인의 고유한 자산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과거의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자문활동으로 이어가고 누군가는 생활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며 또 누군가는 타인의 삶을 돕는 활동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단지 투자나 연금 수령 시기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첫째,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생계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퇴직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사회적 지출, 주거 관련 비용 등 복합적인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70세 이후의 지출은 건강 상태에 따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후의 생계비는 보수적으로 최소 10년 단위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점검해야 한다. 둘째, 소득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퇴직 전 하나의 안정적인 월급에만 의존해 살아왔던 구조를 그대로 은퇴 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연금 외에도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은퇴 5년 전부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형 임대 수익, 온라인 콘텐츠 수입,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노동 참여 등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지만 핵심은 지속성과 피로도의 균형이다. 셋째, 건강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 소득보다 더 큰 변수가 건강이라는 점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은퇴 초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며 이는 단지 금전적인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인 위축으로 이어진다. 정기적인 검진, 식습관, 운동, 정신건강관리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건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은퇴 후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생을 직장이라는 이름의 조직 안에서 정체성을 규정받으며 살아왔다. 그 조직이 사라진 뒤에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조직이 없는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을 의미 있게 위치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강좌 수강, 취미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연결이다. 외로움과 고립은 은퇴 후 가장 빠르게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이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삶을 유지하는 일과 같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획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유지하며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며 혼자 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나 동년배 그룹과의 상담, 공유 모임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은퇴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며 이 삶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80대, 90대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 과거의 연장선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로서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산의 평가가 아니라 삶의 재편이고 기술적인 준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각성이다. 결국 남은 50년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며 그 답은 스스로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여, 재무 설계보다 먼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설계하라. 그래야 그 삶이 비로소 살아있다 말할 수 있다.